아니냐. 그래서 그런 욕심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벤처가 이제 붐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는 2001년, 2002년 이쯤에 와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하향 곡선을 꺾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상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안티 벤처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지난 5월 말부로 지금 대한 벤처 기업이 2만 개를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출이 1,000억이 넘는 기업, 그러니까 창업한 지 10여 년 되는 기업 평균 업력이 10여 년 되는 회사가 중소기업인 회사가 불과 그러니까 10여 년인 사이에 매출이 1,0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정말 성공한 기업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0억이 넘는 벤처 기업 수가 작년 말 통계로 하면 272개 산하 됩니다. 넘는 200개가 넘는군요. 사실 일반 타 산업에서 나오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유독 이제 벤처 산업에서 나오고 뭐 최근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대기업의 고용 정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고용 인력 확대되는 것은 뭐 획기하게 통계로 나와주니까 결국 이 산업에 많은 어떤 성공 사례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 공부가 필요하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눈여겨보고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욕심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하나 더 곁들이자면은 지금 20, 30대의 어떤 이 젊은 청년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나 앞으로 다 백수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학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백수를 누리는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인 생활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뭐 정년 퇴임하고 그 뒤로 남아있는 한 3, 40년 기간 동안에 또 그러면 세컨드 라이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겁니까? 차라리 이 젊은 시절에 어떤 창업에 대한 욕심이나 또 그리고 또 공동을 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기업한테 같이 코어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져주는 것이 우리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청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벤처협회에서 Yes Leaders, 기업가 정신 특강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내용들이고 만약 지금 말씀하신 젊은이들이 그걸 좀 듣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절차를 거쳐 들을 수 있는지요? 좀. 그래서 전에는 뭐 몇 개 대학에서 이 외부의 어떤 이 성공한 기업가라든가 또 창업가들을 그러니까 초청을 해서 어떤 특강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건 너무 이제 확대하기는 좀 힘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청하고 벤처기업 협회가 이제 나서가지고 예스 리더스를 해서 영 앙트러프리너십을 가르치는 코스를 만듭니다. 코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소위 말해서 대중성 있는 기업가나 또는 컨텐츠가 있는 기업가들이 그러니까 뭐 요청 있는 대학이면 누구나 가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직접 우리가 대학을 찾아가서 많은 대학생들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공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뭐 벌써 한 2년 차가 들어갔는데 아주 성공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으로 가고 있고요. 뭐 제가 뭐 여러 이 강사들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리더인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특강은 하여간 해당 학교나 해당 어떤 집단들이 모여 있는 그런 쪽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런 강의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그리고 또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자기 업무에도 바쁠 텐데 우리가 이제 예스 리더스 강의를 특강을 요청하게 되면 많은 어떤 벤처 리더들이 기꺼이 응해줘 가지고요. 아주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감사드릴 일이죠. 요즘 어느 분야든 이제 청년 실업난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취업난이고 그렇지만 또 어떤 뭐 일정한 부분들 다른 기업들을 보면 또 구인난이 동시에 병존하는 좀 모순적인 뭐 경제학적 용어로는 뭐 마찰적 실업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이건 뭐 모순적인 현상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비트컴퓨터에서는 무슨 직업교육센터 이런 걸 좀 운영을 하시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요즘 뭐 고용의 미스매치는 뭐 심각한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본사는 27년 됐지만, 비트교육센터라는 교육기관을 2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처음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었는데, 저는 이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생태계의 어떤 기여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 모델을 찾고 싶었습니다. 뭐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소위 착한 기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계고 소프트웨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고급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고급 개발자들을 육성을 해주는 것이 제 산업에 기여하는 것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그거는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그게 뭐 수익 모델이 아니라 그냥 사회 공헌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적자 모델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당시 그 89년도에 기획을 해가지고 90년에 오픈을 했는데 89년도에 대한민국 소프트 개발자들의 90% 이상이 코볼이라는 랭귀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볼이라는 랭귀지는 기업에서 경영 관리용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쓸 수 있었지만 뭐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바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 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짜려면은 어셈블리어나 C 랭귀지를 잘 써야 되는데 C 랭귀지는 89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전국에 100명도 안 되더라고요. 전부 다가 코볼에 올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볼을 없애고 C 랭귀지 대중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소프트 기술을 몇 단계 높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C를 집중 교육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지금은 그 일본은 전체 개발자 중에 30% 이상이 코볼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 명도 없어요. 코볼 쓰지 않아요. C 계열화되어 있는 C, C++, 자바, C# 이런 식으로 다 이 C 계열화되어 있는 랭귀지 쓰게 됐는데 그걸 이제 대중화시키고 싶었고요. 20년 전에. 세 번째는 이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이 뭐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노하우라는 이유 가지고 교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유하지 않는. 공유와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되면은 결국은 규모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너지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표를 갖고 했는데요. 뭐 결과 보면은 지난 그 20년 동안 결과치인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소프트 개발자가 약 1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키운 아이들이 약 지금 8,200명이나 되고요. 그럼 뭐 상당수네요.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20년 동안에 평생 취업률 100%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가 뭐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기피한다고 하지만 소프트 분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이 전 기술 분야는 일정한 궤도만 올라가면 다 쉬운 겁니다. 근데 궤도에 못 올라가 보니까 다 힘들어 보이는 거죠. 막혀 있어 보니까. 그래서 조금 좀 욕심을 내면 그것 또한 그 고기술자가 되고 고기술자 되면은 결국 이 산업에 자기가 부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기하는 바도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분야가 이제 젊은이들이 뭐 창업을 통해서 또 이제 이렇게 좀 자기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가정신도 가르치시고 또 뭐 직업교육도 하시는데 지금 뭐 창업이든 취업이든 하여간 자신의 미래를 준비 중인 젊은이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벤처 기업가로 성공을 해오셨으니까 경험에 비춰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벤처 기업 성공을 욕심을 내보낸 것이 지금 우리가 많은 직업군이 보면 그 과거 30년 전에 있었던 직업이 현재 보면은 거의 7, 80%가 없어져 있고 또 지금 있는 직업군이 20, 30년 지나면은 그러니까 30년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겁니다. 아마 한 15년, 20년 지나면은 여전히 80% 이상 또 없어질 겁니다. 뭐 자꾸 진화하니까. 네, 진화되니까. 결국은 지금 20, 30대의 그 젊은 친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텀이 가면 갈수록 짧아진다 보면은 세 텀, 네 텀을 같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군의 목표로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맨날 찾으려고 하는 게 없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찾으면 있어요. 그게 창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뚫다 보면 거기서 리더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간혹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강의할 때 그 단골 레파토리를 이야기하기를 야, 미래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20대 또는 30대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1인자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을 쉽게 나오지를 못하는데 정답을 제가 어떻게 유도하느냐 하면은 결국 아무도 하지 않는 혼자서만 젊은 자면 1등 하는 거다, 그거. 그래서 1등의 길을 그렇게 찾아서 나가라. 1호나 1등의 길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방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한테 어떤 그 멘토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가만히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비트 컴퓨터가 걸어온 길과 상당히 유사하게 남들이 하지 않는 길에서 성공하는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유념해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비트컴퓨터 미래 청사진이 좀 계실 텐데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우선 그 의료정보 분야에 있어서는 뭐 그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런 저는 서고 싶어 하고요. 최근에 또 그 전 세계적으로 특히 뭐 미국만 하더라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이 의료 계획을 통해서 또 의료 교육 방법이 어떤 그 이 컴퓨터 의료정보화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 트렌드 입각해서 저희들은 비트라는 회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도 많이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특정 분야의 디맨드, 특정 분야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또 뭐 이미 그 오래전에 저희 회사 상장도 돼 있긴 하지만 돼 있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뭐 주주들이나 또 뿐만 말고 저희 회사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도 저한테 있어서는 큰 고객인데 그 고객들도 만족하고 또 우리 제품을 쓰고 있는 고객도 만족하고 또 저로서는 또 경영자로서 어떤 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지휘를 잘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대로 비트컴퓨터가 걸어온 길은 의료정보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차별화 전략으로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긍정적 에너지가 이 회사의 성장의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지금 창업 과정에 진행해 주신 분들은 유념해서 들어보실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좋은 말씀 해주신 조현정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